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 직접 행동해요. 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닙니까? 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아예 없어요. 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행동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중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셨지만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청소 다 하고 가잖아요. 누가 하나 꼬집 핀 사람도 없죠, 이렇게.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게 또 성공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도 안 된 시기에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계 시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 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에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당선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써놨잖아요. 부정선거는 없다. 명백하죠. 그런 것들 또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보통의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근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능력,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의 영역은 손대지 않는다. 뭐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다. 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거는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해치는 독 제거해야 아니라 네, 다음 질문은 대통령님께서 선정해 그래요? 주십시오. 나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봐요. 네, 우리 약간 흰머리 대신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앞에 할게요. 미리 정해놓겠습니다. Jack Barton from Al Jazeera. sorry. The opinion polls show there is wide support for your policies since martial law, pragmatic, centrist policies. And yet when I talk to people in the middle, everywhere I go, there seems to be a dissatisfaction with both parties that harkens back to something you mentioned at the very top of the talk, which is the special circumstances out of which South Korea's democracy arose, and that is the dictatorship period a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d at the heart of the grumbles that I hear from most people is that the PPP can't divorce itself from the legacy of the past, from the dictatorship years, but equally so the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move on from its student movement heart or the idea that it's an opposition party, and even when it wins a resounding electoral success, as the perception is, it spends more time going after the other major party than it does focusing on policy. So there is happiness out there that South Korea absolutely has moved on, it has proved resilience, but also a general dissatisfaction that the two major parties are still in this dynamic. And it seems like a dynamic that would lead to history repeating itself, perhaps not as dramatically as we saw a year ago. But is th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f it should, how could it overcome this? How could the two main parties move on and become something that all of the people can appreciate? 예, 알자지라의 필립 잭 바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본다면 대통령님의 정책, 즉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특히 두 개의 거대 당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특수한 환경을 보신다면 이거는 과거의 독재 정부 그리고 이에 맞선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두 정당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이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도 운동권 또는 야당의 기지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 아주 거대한 승리를 달성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정책 추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그간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왔고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것을 말씀하신 대로 잘 달성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정치판 그리고 정당에서의 이런 문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년 전 상황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이 정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 집단들, 특히 이제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죠. 근데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두 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그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거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쪽도 그냥 지지하긴 하는데 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나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이야. 정말 딱 마음에 들어.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부분의 나라의 정당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 정당들의 행태가 그 중에서도 그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많이 키우면 그런 불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상대적인 것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또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시간 낭비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거나 모르고 그러느냐, 어떤 걸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좀 독재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소위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다. 민주당이 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노력하고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냥 그 상대인데, 제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씩 쌓이면 또 좋아지겠지요. 또 다른 한편들을 보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 하지? 그게 당에 도움이 될까? 그 속으로는 차라리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잘 됐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을까. 또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바로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전 싱가포르 방송 CNA 기자 임연숙입니다. 제가 질문을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러시아 얘기를 하셔서 just curious. Since Russia and North Korea are growing closer and they have in the last year or two, would you consider asking Russia for help, President Putin, if it will help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br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my
original question was about the inheritance tax here in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inheritance tax in the world, and many Koreans are moving overseas, and they're going to countries like Singapore. And Mr. President, you said that your administration would be reviewing the inheritance tax earlier, but we haven't seen much reports on this. Just curious as to how the review is progressing, and Mr. President, what you think should be done, what South Korea can do to ensure that South Koreans don't go overseas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here in South Korea. Thank you. 예,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CNA 이면숙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1, 2년간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좀 직접 이러한 그 언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노력을 현재 정부 내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좀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갑갑한 상태가 돼 있죠. 일단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가장 바람직한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그 죄 없는 사람들이 폭탄에 총칼에 죽어가는 거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뭐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지 세계 평화,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리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비정상적 관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의사도 있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만날 의사도 있고 필요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상 이번에 기회를 못 받은 지역의 스페인어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아헨시아 AFP 발데스 루이통 기자입니다. I'm going to make my question in English. Thank you for the conference today. Recently, you commented in social media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brought the country to the brink of war amid allegations of covert leaflet operations to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nounced by Pyongyang before the United Nations. My question is, would your administration consider issuing a state-level apology to Pyongyang for these actions as a way to help to reduce tensions? Thank you very much. 예,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EFE 방송입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SNS에서 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쟁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은밀한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엔에서 비방을 받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심 질문 하나 받게. 제가 아는 외신 기자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최상훈 기자 한번 아까 손 드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심을 한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입니다. 좀 디테일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핵농축 관련해서 한미 간에 동업하기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정부는 그 핵 연료 주기 말할 때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그 시설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는데요. 한국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핵잠 관련 말씀도 하셨는데 원자력 잠수함 그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일감으로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 그건 2차적인 문제 같아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지금은 손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료는 사오고 사용 연료는 막 계속 쌓아두고 있죠. 지금 쌓아두는데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재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뭐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테고 뭐 국외에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 핵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미국 제조 부흥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지금 미국이 잠수함 건조 역량이 사실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아마 속도가 느려서 문제일 거예요. 그 국외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국내에 생산해야 되는데 건조 역량에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떨까? 과연 가능할까? 이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